자, 30번 풀어봅시다. 좌표 평면에 점의 좌표들이 다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뜬금없이 마이너스 4,2에 위치해 있고, 삼각형 AOB의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삼각형 CDB, 이 작은 삼각형이죠. 여기 변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다고 할 때 PQ 더하기 OE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고 최소값도 구하면 되니까 이 벡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1차 결합의 크기 분석이네요. 지금 OE 벡터는 고정된 벡터죠. 이렇게 고정된 벡터인 거고, 이 벡터의 PQ 벡터, P라는 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위에 있고 Q는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할까? 1차 결합 더하는 방법은 크게 뭐 네 가지로 보는 거죠. 삼각형법으로 보거나 평행사변형법으로 보거나 내외분으로 보거나 성분화로 보거나. 지금 성분이 잘 주어져 있어서 성분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 위에 있을 때에 대해서랑 여기 위에 있을 때에 대해서랑 여기 위에 있을 때에 대해서 성분의 일반적 표현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P점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Q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총 3 곱하기 3 9개의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분화는 일단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법으로 보려면 앞벡터의 종점과 뒷벡터의 시점을 이어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니까 일단 앞벡터의 시점 위치가 고정이 안 되고 앞벡터의 종점 위치도 움직이기 때문에 O를 여기에다 갖다 붙인다는 게 쉽지 않겠죠. 애초에 이 벡터의 모양 자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법은 어렵습니다. 평행사변형법도 마찬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내분, 외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개수합이 2죠? 그래서 2로 나눌 거고 제곱 안에서 2로 나눈 거니까 밖에다가는 4를 곱할게요. 그럼 이 안쪽이 뭐가 되냐? 시점은 P와 O의 중점이 되고요. 종점은 Q와 E의 중점이 됩니다. 자, 그럼 P와 O의 중점은 어딨냐? P가 이렇게 막 움직이죠? O는 여기 고정돼 있죠? 자, 그럼 P와 O의 중점은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중점일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이게 중점일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뭐 이게 중점일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중점일 거고 이렇게 중점들을 쭉 이어보면 이런 도형이 되겠죠. 점 O를 기준으로 이 도형을 반으로 축소시킨 거기가 중점들의 자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그려보면 여기 뭐 4 이렇게 잡히고 4, 이 안쪽 벡터를 2로 나눴을 때 이 벡터의 시점이 이런 도형이 된다. 종점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Q와 E의 중점인데 E는 고정점이죠. 자, 그러면 Q가 여기 있을 때 E와의 중점을 보면 8,0과 마이너스 4,2의 중점을 보는 거니까 2,1이 되겠죠. 자, 그럼 2,1은 어디 있을 거냐? 2, 그 다음에 1은 뭐 이 정도 높이에서 1 이렇게 돼서 Q가 여기 있을 때 E와의 중점이 여기가 되네요. 자, 그럼 Q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이 중점의 이동은 그거의 절반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만큼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도형에서는 이제 2분의 1만큼만 왼쪽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1만큼 왼쪽으로 이동한 후에 1만큼 위로 갈 수 있는데 그럼 중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만큼만 위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 이렇게 막아주면 자동으로 중점들이 표기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종점의 자취가 이 자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벡터의 의미가 이 위에 어떤 점을 시점으로 하고 이 위에 어떤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 벡터가 가장 크려면 아무래도 시점이 여기 있고 종점이 여기 있는 게
가장 멀어 보이죠? 그것보다 더 멀만한 곳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네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이거가 멀 거고, 가운데로 들어오면 얘랑 더 가까워지기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이 절대값 안쪽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 그럼 구해봅시다. 여기가 아까 2,1이었죠? 여기는 0,4였고, 그럼 그 길이가 루트 4 더하기 9 이렇게 되면서 루트 1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라지 m은 루트 13을 제곱하고 4배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은 52가 될 거예요. 최소값 봅시다. 최소값은 뭐 이렇게 평행하게 있으니까 뭐 이런 거리가 최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거리가 최소일 수도 있겠네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기 길이는 1이죠. 1. 여기에 높이가 y는 1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해보면 지금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y는 지금 2,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하나의 x값에서 그 높이 차가 1인 거죠. 1. 여기 4고 여기 3이니까. 그럼 그걸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막아보면 이렇게 수직이 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 세로선이랑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45도를 이루니까 여기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길이가 되겠네요. 그럼 루트 2분의 1이 1보다 작은 값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아무래도 벡터의 크기의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 벡터의 최소, 크기의 최소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걸 제곱하고 4를 곱하면 4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최소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 이 값은 5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 결국엔 1차 결합 분석이죠. 1차 결합 분석. 이 1차 결합을 어떻게 분석할지 고민해 봤더니 1차 결합은 원래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더라 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직접. 그랬을 때 이 남은 한 가지 내외 분점에 대한 얘기를 동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점 O를 기준으로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절반으로 줄인 곳이 중점이 되니까 그게 C점이 되고, 그 다음에 점 E를 기준으로 점 Q가 그리는 도형을 2분의 1로 줄인 게 중점이 되니까 그게 이 벡터의 종점이 되고, O를 기준으로 P가 그리는 도형을 절반 축소, 그 다음에 E를 기준으로 Q가 그리는 도형을 절반 축소 시킨 거죠. 그걸 토대로 시점, 종점이 된다는 걸 파악했을 때 어떤 조합으로 가야 시점, 종점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면서 이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이 나올까?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가야 시점, 종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면서 이 벡터의 최소값이 나올까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